이 강으로서는 공매 물건을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가지고 우리가 5가지를 갖고 한번 좀 해보고, 또 이 그 3강에서는 이제 그 4가지 사례 갖고 하는데, 이게 9가지 사례, 2강하고 3강에서의 9가지 사례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자, 이 지금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은 공매로, 2분의 1 지분은 이제 그 동시에 매각되는 사례 갖고 우리가 했죠.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게 화면은 잘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나의 그 얼굴이 안 보이니까 또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송 채널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제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까 같이 이제 윈도우 화면을 복사해서 넣게 되면, 이거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제가 5개월 동안 또 공부하지 않았나요? 했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은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뒤에 계신 분은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응? 내가 어렵게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해피해. 웃어야 복이 온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웃지 않으면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낙찰받은 건데요. 응? 단독주택 2분, 이게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 재개발 지역이에요. 단독주택, 재건축. 지금은 이제 법이 없어졌어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재개발되는 거는 아예 법이 사문화됐지만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게. 이거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에요. 재건축 원래 아파트 같은 거나 재건축하고 하죠. 지금은 이제 사문화되면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2분의 1은 공매로, 2분의 1은 경매로 나왔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2분의 1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고 고향 지원해가지고 경매 진행 절차에서 제가 공의적 우선 매수했어요. 응? 여러분들 뭐 할 때, 집에서 꿀단지에서 꿀 먹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주변이 지금은 이미 다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벌써 한 10년 됐어요, 이게. 이런데 여기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4층짜리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상가주택 진다고 그 시공업체들하고 계속 그 출하위 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팔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재건축 시공업체 회장님이 비싸게 사줬어요. 그 회장님이. 그래서 현금 청산할 때 갔더니 그 줄이요 끝도 없더라고. 여러분 이상가족 만날 때하고 그 줄 봤죠? 아니면 고향 갈 때 버스 기다릴 때 줄이 끝도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 옛날 생각이 나네. 어쨌든 갔더니 제가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전 그냥 갈래요. 그랬더니 왜 이제 이 끝도 없는 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아도 팔기 싫은데 이게 알바끼요.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수표 끌어놨더라고. 한 장 가져왔어요. 줄서기를 하는 거를, 줄서기를 하는 게 정직한 거지만 이 정직은요, 그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기다렸다 하려고. 어쨌든 제가 이제 편법이지만 어쨌든 질서를 위반하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질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따지면. 네, 저는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예요. 3배 남기고 팔았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때만 있었냐? 이게 언젠가? 2005년도 물건이죠? 응? 여기 2분의 1이 1억 8,300이 감저가 나왔는데, 요거를 1억 2,500에 낙찰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가격에도 이거 얼마? 근데 이거를 낙찰받을 때 이게 2005년도에 그 신정동에 가면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전부님이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브리핑을 딱 했지.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간다. 그래가지고 70% 대출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지분 2분의 1 지금도 70%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이 당시에 받은 거예요. 자금을 얼마 없이 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게. 여기 2분의 1은 이제 그 이철수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철수 지분이 이게 2분의 1 지분이 강제 경매가 진행되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더라고. 제가 그 신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경매와 공매의 달인이 되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참 희한한 게 제가 하나 이제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 물건이 있는데 그게 공매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낙찰 받은 거를 법원 경매에서는 이제 그 배당기일이 잡히고 근데 그게 1월 16일 날 배당기일이고 1월 17일 날 이 배분기일이고 그렇게 두 개가 하루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록을 다 남겨서 배당 받을 때 어떻게 절차가 되는 거야. 공매로 배분 받을 때 어떤 절차가 제가 책에 써놨어요. 여기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석에 기록이 돼 있는 게 그때 기록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 보면은 내가 경매 공매를 섭렵해야겠다 이런 거 갖다가 항상 내가 내 능력 갖고 이 모든 걸 헤쳐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책을 쓸 때 제가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얘기를.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책을 쓸 때 순환흡수 배당을 쓰는데 그게 이제 보면 2분의 1 지분하고 2분의 1 지분하고 이 근저당 설정에 달라가지고 그게 두 개가 동시 배당표를 짜야 되는데 이쪽에는 채권하고 이쪽이 틀어서 이걸 순환을 돌려야 되는 거. 이쪽도 순환 돌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디 책 봐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또 한 달 동안 고민해서 그것 때문에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한 달 딱 지난 새벽에 한 3시 반 딱 됐는데 잠이 딱 깼어. 그리고 그 깨자마자 그게 해결이 딱 돼서 그거구나. 그 무의식에서 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 좀 통했나 봐요. 그거 지금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요. 노력을 하면 항상 그게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건요. 실화예요, 실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책으로만 다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쓰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게 이 극한에 이게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 스스로 무의식에서 깨우쳐 주는 게 아주 가끔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이 공매로 낙찰받고 고향 지원에서 공이자 웃으면서 했더니 그 고향 지원의 경매 담당 계장이 그러더라고. 이게 공이자 웃으면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했더니 모르겠대. 그러면 받아주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하라. 그냥 그 사람은 기록에 남기는 거죠. 그때는 공이자 우선 매수를 몇 번씩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물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지분 경매, 하나는 지분 공매로 들어갔을 때 어느 걸 낙찰받고 공이자 우선 매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으라 해가지고 두 명이 들어왔죠. 1등 했죠. 우리는 1등 아니면 2등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1등은 못 해봤지만 경매나 공매하면서 1등 많이 해봤어. 어디 학교 다닐 때 좀 1등 했으면 좋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1등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지? 이게 무슨 심각할 얘기는 아닌데 웃자고 한 건데 그거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지 몰라.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고 시간은 좀 빨리 갈게요. 이 전철역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상수역인데 마포 상수역 있는 다가구 주택이 이게 7억 5,300인데 얼마 낙찰 받았냐면 3억 7,600까지 떨어졌는데 4억 2천 정도 난데 이거는 실제 1년 전에 내가 낙찰 받기 전에 1년 전에 어떻게 됐냐면 6억 5천에 매매 계약을 썼다가 이 계약을 쓰다가 포기한 거예요. 매도인이. 그걸 갖다가 4억 2천에 나한테 뺏긴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 이거. 어? 뭐라고요? 여기 지금 그때 삼성 레미안 지금 재건축해서 입주했죠? 그 이전에 했어요.
여기가 선순위 임차인이 2명이 있더라고. 선순위가. 그래서 못 들어. 선순위가 둘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2주택이거든요. 이게 여러 건 상수역인데 여기 이쪽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쭉 가다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고, 지금은 제가 이걸 표시를 여기 해놨지만 입찰 들어갈 때는 어땠냐? 이 박미하고 서순이가 이 경매 절차에서는 이게 경매도 들어가고 공매도 들어가고 했던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하고 공매 절차는 배분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분 요구하는데 박미 씨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먼저 대항 요건을 가지고 인수해야 돼. 서순양 씨는 대항력 없고. 그래서 내가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 두 사람 보고 배분 요구 해냈죠. 이 당시에는 배분 요구 종기가 언제냐면은 배분 계산서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2012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죠. 그 2012년 11월 31일 이전에 최초 공매 공고 같은 경우는 배분 요구 제도가 없었어요. 2012년 1월 1일부터 배분 요구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어땠냐? 낙찰 받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 MBC 9시 뉴스에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 요 미도 아파트 뒤에 미도 아파트 있죠? 강남 터미널 뒤에 미도 아파트가 선순위 전 그 당시 가격이 한 5억 정도 가는데 선순위 전세권이 3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인수해야 되나? 내가 저 MBC 앞에서 이거 사면은 아파트 반값에 살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에 막 1등까지 올라가고 말했어. 9시 뉴스, 금요일날 9시 뉴스에 내가 나갔는데 25초나 얘기했고 25초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런데 나가냐고 막. 아파트 반값에 산다 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미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만. 실질적이었어. 실제 살 수 있었어.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 보고 배분 요구 안 하면 나한테 손해본다 그래가지고 다 배분.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낙찰 받았냐. 부동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려고 했다가 깨진 부동산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 내막을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2,500만 원만 인수하면 되는 거죠. 배분 요구 안 해도. 6억 5천에도 매매가 성사가 안 되는 걸 갖다가 4억 2천 사면서 2,500 인수해야 4억 5천밖에 더 되겠어요? 그 2억이 2등한 사람이 있어요. 입찰 보시면 2등한 사람은 어떠냐? 여기에 2등한 사람이 여기 제가 여기 요 2등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 사람은 2등한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이 체납자기 소유자에게 3천만 원 주기로 하고 정보를 깨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 3천만 원 주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는 최저가에서 조금 더 쓴 거지. 최저가가 얼마? 3억 7천 100만 원 더 쓴 거죠. 나보고 어떻게 이 생각을 했니? 그래서 내가 공매 이 달인인데 그 당시에도 한국자산관리원에서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올라가 있잖아. 캠코에서. 그런데 내가 여러분 같이 생각하겠냐. 그리고 배분 요구 나중에 하면 되죠. 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배분 요구 종기 이후에 배분 요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세상이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현장 안 가보고 그리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무슨 심보예요? 그건 아주 놀부 심보지요. 놀부 심보. 공부를요? 내가 책만 쓰느냐고 한 15년을 책만 썼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7, 8년 동안은 일 못했어요. 제가 책 한 번 쓸 때 4년 걸렸어요. 4년. 첫 작품이. 거기 어디 있나? 책이?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주고 하죠. 어차피 뭐 특강이 뭐 그런 거지 뭐.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이거죠. 이거 다 팔고 이제 얼마 없어 이제. 조금 2개 남아 있는 거 제가 기념으로 보관하고 이 책. 이 책을 썼는데 이게 4년 만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뭐 2달 몇 달 공부해 가지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물론 강의 들어오면 2달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죠. 그래 강의 듣지 누가 1년씩은 누가 듣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됐냐? 그거는 영업 마인드. 이걸 1,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샀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이거. 장사꾼이 말하는 얘기는요,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죠. 부동산에 가니까 이게 거래가 된 게 딱 나오더라고. 한 번은 성심여대에 되면 거기 그 원룸이 그 이제 경매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입찰 들어갈 때도요. 거기에 첫날 갔더니 제자분들하고 같이 갔더니 부동산에 방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응?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혼자서 일요일날 다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마침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을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날 내가 그 토요일 날인가 그때 매일경제 신문 광고 낸 게 있어요. 내 책 홍보를. 혹시 매일경제 신문 보십니까? 했더니 본대요.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당장 보여주겠다. 이 사람이 신기한가 봐. 잘못했는데 38, 39 그 정도 된 애들이 부부가 부동산 하는데 딱 보여주니까 매일경제 책 광고가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거 낙찰 받으면 비밀 유지해주고 걱정하지 말라. 원룸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군데가 전입 신고만 돼 있고 그런데 그게 공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 그게 매도자는 18억, 매도자는 20억, 매수자는 18억에 하려고 하다가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18억에 그 판다면 얼마든지 사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응? 여러분 배 아프잖아, 얘기하면. 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서 인수 하나도 안 했어요. 배분요. 그래도 모셔왔죠, 내가. 한 분이 할머니가 한 분, 85대 신분이라 차를 끌고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배분 요구하도록 했죠.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 사람이. 고마울 게 아니죠? 어차피 내가 인수할 건데. 또 이게 보면 이제 이 지상에 5세대,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가 진행되는 게, 요거는 직접 제가 낙찰 받았던 사례인데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거를 법인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게 보면 얼마냐면 7억 2,900인데 요게 요 정도 되면 요게 646이니까 이게 195평이거든요. 요걸 계산하면 요게 지금 한번 개발 하도 오래돼 가지고 평당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시세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요거를 감정가 얼마냐면 한 7억 3천으로 해서 3천에서 나누기 190으로 한번 해볼게. 195 하면 감정가 얼마냐면 374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보니까 이게 여기는 좀 위로 올라갔으니까 한 400만 원은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옆으로 앞 길가 붙으면 600만 원이더라고. 그 당시 갔더니. 이게 삼국 재개발 5구역이거든. 그 어디 부평에 왜 이거 자동차 있잖아. 대우자동차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지하철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7호선 연결선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때는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에 낙찰 받았거든요. 이것만 얼마냐면, 이거 하면은 이 가격 시세를 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못 받아도 8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8억이라고 생각하고 요 가격에 사면 한 4억은 벌겠다 생각해서 낙찰 받았더니 가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 현장을 가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14가구에 있는 연립주택이죠. 아파트라고 보긴 뭐.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이걸 소송을 해요. 여러분 소송을 하죠? 이 법정 사건은 성립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소송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A4 용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자를 쳤죠. 제 회사가 이 토지를 낙찰받은 무슨 회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잔금을 저희 회사가 잔금을 치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토지가 없는 건물만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토지 사용료를 부담할 분이 됐고,
여기에 임차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사실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소유자인 경우는 곧 여러분들 건물에 이 부담되기 위한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될 걸 갖다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써서 붙이고, 그럼 쓰면 또 찢어내잖아. 또 붙이고 몇 번 했더니 다 찾아오더라고. 이건 소송도 한 번 하지 않고 해결돼 버렸어.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 배짱이 있어야죠. 배짱은 나중에 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만 이제 체계. 네 번째는 토지가 공매가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거. 이거는 이제 10분의 1은 이미 3년 전에 공매가 진행되고 10분의 1가 공매가 들어가는데 감정가 10억인데 4분의 1 가격에 2억 6,500이 낙찰받았죠. 근데 10분의 1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가서 뺏겨버렸어. 이거요. 이 지상에 건물 있는 사람이 두 사람 공동 소유거든요. 세가 한 1년에 4,800만 원씩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건물에 나오는 게 거의 한 6,800인가 7,800인가 그렇게 나오고요. 이 토지 소유자에게 4,800을 줘도 한 2천만 원 정도 남고 뭐 이랬었어요. 계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토지 사용료 주겠대, 자기는. 그러면 뭐 2억 6천만 투자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벌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10분의 1 지분권자가 3년 전에 10분의 1 지분이 이제 공매로 매각됐으니 얼마나 싸게 샀겠어.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서 낼름 뺏어갔지. 여러분도 이렇게 10분의 1 지분이 공매가 나올 때 나머지 10분의 9가 공매 나오겠다 생각하면 먼저 사가지고 공유자 우선매수 해라고 그래서 이 얘기 써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아픈 기억이에요. 그래서 책에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경매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에서 배당 요구해서 손해보면서 탈출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제자분이 이거를 이제 공매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선행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의 임차권에서는 하나의 대항력과 하나의 우선 변제권만 발생한다. 하나의 임차권에서는 하나의 대항력과 하나의, 여러분 오늘 와서 이것만 배워가도요 이제 오늘 본전 친 거예요. 하나의 우선 변제권만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있죠. 말소 기준 권리.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 말소 기준이라고 하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보면 갑 임차인이 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춰서 이 사람이 이제 확정일자. 이 사람이 이제 날짜를 그냥 뭐 5월 1일 날, 5월 10일 날 이렇게 갖췄다.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인데 이 근저당이 6월 10이다. 이런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죠. 대항력이면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살고 내가 나갈 때 돈 돌려달라, 전세금 반환하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죠. 선순위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포기한 거니까 없죠. 그렇지만 대항력을 포기했다가 다시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 요구했다 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해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임차인이 보면 이럴 때 하나의 대항력, 하나의 이 임차권에는 대항력으로 주장하잖아요. 대항력을 주장했다면 계속 승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한 번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임차인이 이 근저당권에 이제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Z가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경매 또이 현행된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또 경매가 들어갔어. 그래서 누가 이도령이 낙찰받았어요. 이렇다면 이거는 선행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거, 이건 후행경매 절차에서 또 새로운 낙찰받은 거죠. 이럴 때 이 사람은 여기서 배당 요구했는데 여기서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어요.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때는 경매예요. 그리고 이게 후행으로 경매가 들어가면 좀 이해가 가죠? 이거는 선행에서 경매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가 들어갔어. 그렇다고 해도 경매든 공매든 우선 배제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때의 말소기준 권리 갖고 기준했을 때는 이 전입신고는 빨랐지만 학제일자가 늦거나 이래가지고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당 요구했는데 이 배당 요구 종료했는데 이게 또 공매 들어갔는데 당연히 여기서 배당 받을 수 알죠. 왜냐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없을 거라니까 당연히 이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여기 확정일자 훨씬 빠르잖아.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입장을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근저당보다 빠르고 세금의 법정 발행보다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 배당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분 좋게 1순위 배당, 임차인 전액 배당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낙찰받고 보니까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이미 여기서 이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거예요. 후행 공매 절차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탈출시켰냐? 탈출시킨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책에 담아놓은 거예요. 요거 읽어봐 드릴게요. 이 선행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공매 절차에서도 권리신고 배분 요구를 해서 두 번째에 걸쳐서 낙찰자들이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나 마지막 낙찰받은 매수인은 필자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를 해제하고 보증금을 포기. 이 두 번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낙찰받은 사람은 내가 공매를 취소하게끔 해서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받았던 사례죠. 이게 선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례 보면 윤정수 임차인이 1996년 1월 20일 날 했고 확정일자는 언제면 1월 11월 그러니까 10달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근저당권자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9월 13일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달 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받아간 거죠. 이 사람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써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얘가 1억 2천 받아가면 하나도 못 받아가잖아요. 여기서 이 감정가가 뭐 얼마야? 7,60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배당 요구할 게 아니라 대항력을 주장해야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공매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하냐? 서류를 보면은 이렇게 공매에서 보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 공매재산명세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같이 여기에서는 전입신고가 96년 1월 며칠이고 확정일자가 1990년 11월 며칠이었죠. 이 공매 절차에서 보면은 이거보다 모두가 빠른 거야. 96년 11월 16일부터 빠른 게 어딨어요. 당연히 1등으로 배당받을 것 같지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해서 질문하면 쟤부터 얘기부터 하고 말을 끊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 낙찰받다 입찰 포기하고 그런 게 공매 기록에 있어요. 근데 그걸 강하고 낙찰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입찰 보증이 쌓이다 보니까 몰수된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체납된 세금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대입변제해주고 공매를 취소하면 되죠. 그랬더니 매수인 체납자겸 소유자가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체납자 겸 소유자가 동의해서를 써준 것처럼 해서 이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취소했더니 그 사람이 세무서에 와가지고 난리 친 거야. 자기가 안 해줬다고 말이야.
이미 공매 취소돼서 끝난 거죠? 끝났죠, 뭐. 그냥. 돌려받고. 그래서 이거,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거 갖고 그냥 빚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체납자가 나는 500만 원 주면 당연히 뭐 그냥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방법만 가르쳐 줬죠,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나 가르쳐주면 두 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소시켰던 것들. 질문하세요. 기존의 경매에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깎는 거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매 기록을 이 경매가 공매나 공매든 반드시 뭘 봐야 되냐? 그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에 보면 경매로 해서 매각이 된 사건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꼭 열람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경매 기록이나 공매 기록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그 등기부를 보면 경매로 매각되든 공매로 매각되든 게 지워진단 말이죠. 그 관리 번호가 있어요. 그거 갖고 경매 사건 번호 또 이 공매는 공매 관리 번호를 꼭 쳐서 그게 선행해서 어떻게 매각이 됐는지를 꼭 확인해. 그게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그걸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등기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등기부 싫어하잖아요. 보기도 어렵고 뭐 딱딱하고. 그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봐? 내가 손해봐? 낙찰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 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선택을 하면 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중에서 이제 금액이 안 돼서 해당을 못 받으면 네. 그냥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낙찰자가 인수를 일부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게 되면 미배당이 생기겠죠. 그 미배당을 생길 때에는 생겼는데 그런 상태에서 재경매가 또 들어갔다. 그러면 대항력도 주장할 수 없죠.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임차인은 보증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게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게 한계야. 미배당금은 그 돈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경매나 공매를 이게 모든 게 일반 거래 부동산 이 사법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아파트에서 보니까 아파트 전세금 1억이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9천만 원만 줬어. 1,000만 원 안 주는 게 돈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집을 비워줘야 될까요? 이도 경매나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에 9천만 원을 배당받아서 1,000만 원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거 갖고 대항력 주장할 수 없어요. 이미 대항력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이사를 밝히고 우선변경 주장한 거죠. 전세보증 번호 못 받았어. 그럼 다 줄 때까지 어떻게 돼?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남아있다.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1억을 갖고 했는데 9천밖에 못 받았어. 또 특히 가까우다 보면 1억인데 5천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 근데 임차인이 나는 대항력 있으니까 계약기간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대항력을 이미 포기한 거다. 이제는 우선변제권도 이미 생사한 거죠. 대항력과 우선변제 없는. 그럼 뭐냐면 나머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과 주택인도를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내가 돈 주고 나가겠다는데 안 나가면요. 그냥 명도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5천만 원 공탁할 필요 없어요. 공탁 안 하고. 그런 건 뭐냐면 임차인이 그 전세보증 반환 채권에 서 경매를 신청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집을 비우고 전세보증 반환 청구 소송 안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소송할 때도 명도소송할 때는요 이 전세보증을 공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 주면 돼. 강제 집행해도 그냥 해도 돼. 강제 집행해도 돈 준다는데 안 하고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러내고 확인하고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거예요.